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오늘은 3강 제퍼 커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으로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번 강의에서는 제퍼 커널이 무엇인지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강에서는 제퍼 RTOS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커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널이 무엇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커널을 구성하는 다양한 객체와 이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커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즉, 제퍼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퍼 RTOS는 다양한 임베디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커널은 제퍼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커널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를 관리하거나 하드웨어 리소스를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여러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퍼 커널은 여러 아키텍처를 지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ARM 코어텍스-M, 인텔 X86, ARC 그리고 리스크5 등 다양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퍼의 커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퍼 RTOS의 커널 구성 요소에 대해 함께 볼까요? 커널은 RTOS의 핵심이며 제퍼 RTOS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량화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커널은 여러 구성 요소를 통해 시스템 자원과 기능을 관리하며 플랫폼에 대한 하드웨어 추상화, 전력 관리, 스케줄링, 그리고 각종 커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제퍼 RTOS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제퍼의 플랫폼 구성 요소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제퍼 RTOS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플랫폼의 종속적인 부분과 독립적인 부분을 분리합니다. 플랫폼이 지원하는 주요 기능은 CPU 아키텍처 지원, 하드웨어 디바이스 관리, 드라이버 지원이 있어요. 플랫폼은 다양한 CPU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ARM, X86, 리스크5, ARC 등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또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퍼는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와의 통신을 관리해요. 예를 들어 GPIO나 iSquareC 같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제공하여 각종 장치들이 제퍼와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버들이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음은 전력 관리입니다. 전력 관리는 특히 배터리로 동작하는 임베디드 장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제퍼는 전력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들 상태 관리는 CPU가 할 일이 없을 때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유유 상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CPU를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SOC 전력 관리는 SOC 단위로 전력 관리를 지원하여 각종 하드웨어 모듈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전력 관리는 각종 주변 장치들의 전력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널 서비스와 스케줄러입니다. 제퍼 RTOS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스케줄링과 스레드 관리를 담당합니다. 커널 서비스와 스케줄링은 실시간 처리, 멀티스레딩, 동기화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줘요. 첫 번째로 스레드 관리입니다. 제퍼 RTOS에서는 스레드가 기본 단위로 사용되는데요. 각 스레드는 개별적으로 스케줄링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순서가 결정됩니다.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동기화 메커니즘입니다.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스레드 간 동기화가 중요해요. 이를 위해 제퍼는 세마포어,
뮤텍스 등의 다양한 동기와 기법을 제공하여 스레드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커널은 메모리 관리도 하는데요. 커널은 각 스레드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관리하며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통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특정 작업을 정확한 시간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타이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정밀한 타이머 기능을 통해 주기적인 작업을 처리하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실행해야 할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퍼 RTOS는 현재 80개 이상의 제조사에서 500개 이상의 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폭넓은 하드웨어 지원 덕분에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제퍼 RTOS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드를 정리한 표입니다.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노르딕 세미컨덕터 등 다양한 회사에서 제퍼를 지원하는 보드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제퍼 RTOS를 지원하고 있는 세부적인 지원 보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퍼 프로젝트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퍼 RTOS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필요에 맞는 보드를 선택해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퍼 RTOS의 전원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관리는 시스템 통합자가 시스템온 칩의 전력 절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제퍼 RTOS는 다양한 전원 관리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 전원 관리는 전체 시스템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시스템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치 전원 관리입니다. 각 개별 장치의 전력을 조절하여 사용하지 않는 장치의 전력을 줄이거나 끄는 방식으로 시스템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전원 상태 전환 기능을 통해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저전력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런타임 전력 관리는 시스템이 실행 중인 동안에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력 관리 기능을 통해 제퍼 RTOS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제퍼 RTOS에서는 커널이 스케줄링할 작업이 없을 때 시스템을 유유 상태로 전환하여 전력을 절감합니다. 이때 시스템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하게 됩니다. 커널이 활성화되면 컨피그 PM 설정에 따라 커널이 전원 관리 하위 시스템을 호출하여 시스템을 적절한 전원 상태로 전환해요. 커널로부터 전원 관리 요청이 들어오면 PM 하위 시스템은 설정된 전원 관리 정책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태를 선택합니다. 또한 웨이크업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웨이크업 이벤트는 SOC 주변 장치 모듈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틱, RTC, 카운터, GPIO와 같은 모듈들이 웨이크업 신호를 보내서 시스템을 다시 깨울 수 있어요. 이런 전원 관리 기능을 통해 제퍼 RTOS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시스템이 필요한 때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장치 전원 관리입니다. 장치 전원 관리는 각 하드웨어 장치의 전력 상태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퍼 RTOS는 개별 장치나 주변 장치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장치 런타임 전원 관리입니다. 이 기능은 장치가 실제로 사용될 때만 전력을 소비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합니다. 메모리 보호, 에러 처리 및 복구, 스레드 격리 등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관리 장치 전원 관리입니다. 이는 시스템 전반에서 장치 전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커널 API 그리고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각 장치의 전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 관리 기능을 통해 제퍼 RTOS는 하드웨어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시스템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번엔 커널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커널의 구성 요소 중 커널 서비스와 스케줄러 블록에 해당하는 주요 핵심 기능입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합니다.
크게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 관리입니다. 커널은 시스템의 CPU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치 드라이버를 통해 하드웨어와의 통신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자원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리소스를 적절히 분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시간 성능 보장입니다. 제퍼 커널은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스케줄링을 통해 스레드 간의 작업을 조정합니다. 또한 빠르게 스레드를 전환하는 스위칭 기능을 통해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전성과 신뢰성입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려면 메모리 보호, 에러 처리와 복구, 그리고 스레드 격리 같은 기능이 꼭 필요해요. 커널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오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간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커널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와 커널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 자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한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간의 원활한 통신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커널은 자원 관리, 실시간 성능 보장,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커널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제퍼 RTOS의 커널은 기능별로 모듈화되어 있어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모듈화는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각 애플리케이션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제퍼는 Kconfig 시스템을 통해 각 모듈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동기화 기능,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 필요한 모듈을 활성화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해당 모듈을 동적으로 로딩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매우 유연하게 동작합니다. 또한 유연성과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모듈화의 장점이에요.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확장하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모듈화된 구조 덕분에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고 디버깅과 유지보수가 편리하죠. 이로 인해 사용자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제퍼 RTOS 커널과 일반 RTOS의 커널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커널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듈성입니다. 제퍼 RTOS는 필요한 기능만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링입니다. 제퍼 RTOS는 선점형, 협력형 스케줄링을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맞춰 동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RTOS는 선점형 스케줄링만 지원하여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관리는 제퍼 RTOS와 일부 RTOS에서 비슷하게 동적 정적 메모리 할당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RTOS에서는 메모리 풀이 제공되지 않아 메모리 관리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일부 RTOS가 고정된 기능을 제공하여 맞춤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퍼 RTOS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나 모듈화와 커스터마이징에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널 블록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은 커널 서비스와 스케줄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커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작동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부팅되고 나면 커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레드를 생성하고 스케줄링을 통해 스레드를 관리하게 돼요. 여기서 커널의 주요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커널 초기화입니다. 시스템이 부팅되면 커널이 초기화되며 첫 번째 스레드가 실행되는데요. 이 초기화 단계에서 시스템 자원이 설정되고 이후에 다른 스레드들이 생성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레드 생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필요한 스레드들이 생성되며 이 스레드들이 각각의 작업을 수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케줄링입니다. 커널은 스케줄링을 통해 각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결정해요. 각 스레드는 우선순위나 조건에 따라 실행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네 번째는 인터럽트 처리입니다. 시스템에서 이벤트나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됩니다.
필요할 경우 스레드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져 즉시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해요. 다섯 번째는 동기화입니다. 스레드 간 자원 접근을 조정하기 위해 세마포어나 뮤텍스 같은 동기화 도구가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스레드끼리 충돌 없이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종료입니다.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커널은 해당 스레드를 종료하고 자원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스템은 다시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널은 초기화부터 스레드 생성, 스케줄링, 인터럽트 처리, 동기화, 종료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합니다. 제퍼 RTOS의 커널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소는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커널은 필요한 기능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커널은 메모리, I/O, 스케줄링, 동기화, 메시지 큐, 인터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메모리는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스레드가 사용할 메모리를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I/O는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중요한 요소로 외부 장치와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타이머는 시간 제어를 담당합니다. 시스템에서 주기적인 작업이나 특정 시간에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처리할 때 타이머가 사용됩니다. 다음 스레드는 실행 단위로 시스템 내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스레드는 스케줄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스케줄링은 여러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조정하여 시스템 자원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자원에 접근하지 않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충돌 없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큐는 스레드 간의 데이터 통신을 지원합니다. 스레드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중개 역할을 하여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럽트는 시스템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응답하도록 처리하는 요소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커널은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중단하고 해당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럼 커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관리입니다. 메모리 관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예요. 제한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메모리 관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사용 중인 영역과 비어있는 영역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와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리 관리 시스템은 실행에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만 사용하도록 관리해요. 이를 통해 시스템은 불필요한 메모리 사용을 방지하고 스레드에 필요한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메모리 관리는 시스템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기여합니다. 제퍼 RTOS에서는 이러한 메모리 관리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O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외부 장치와의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트리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시스템에 연결된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정의하는 파일로 각 장치의 연결 상태와 속성을 정의하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디바이스 트리의 정보를 기반으로 장치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합니다. 디바이스 트리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제퍼 RTOS는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UART, iSCSI, SPI 같은 프로토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I/O 관리는 시스템의 외부 장치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이랍니다. 다음은 타이머에 대해 알아볼게요. 타이머는 시스템의 시간 경과를 추적하고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퍼 RTOS에서 타이머는 특정 작업이 지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타이머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의한 작업을 실행하거나 상태를 기록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머는 주기적인 작업 예약이나 딜레이 설정, 타임아웃 처리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시작하거나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처럼 타이머는 시간 측정, 작업 예약, 딜레이 설정 등을 통해 작업을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실행할 수 있게 하며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스템은 타이머를 통해 주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RTOS에서 스레드는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을 실행하는 작은 단위의 커널 객체로 여러 스레드를 통해 작업들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레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과 함께 동작하는데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인데, 만약 이 코드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경우 이를 스레드로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다른 작업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될 수 있으며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합니다. 즉, 스레드는 애플리케이션의 작업들이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고 복잡한 작업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입니다. 다음 스케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줄링은 시스템의 CPU 자원을 관리하며 여러 스레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커널 기능입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각 스레드의 우선순위와 요구 사항에 따라 실행 순서를 결정합니다. 제퍼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는 우선 선점형 스케줄링, 협력형 스케줄링,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있어요. 첫 번째, 선점형 스케줄링입니다. 이 방식은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먼저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작업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스레드 간 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중요한 작업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응답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협력형 스케줄링입니다. 협력형 스케줄링에서는 스레드가 자발적으로 CPU 제어권을 양보해야 다른 스레드로 전환됩니다. 각 스레드가 작업을 끝내고 나서야 다음 스레드가 실행됩니다. 이 방식은 제어권을 넘기는 빈도에 따라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입니다. 이 방식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여러 스레드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각 스레드에 고정된 시간이 할당되고 할당된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스레드로 교체됩니다. 여러 스레드가 균등하게 CPU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스케줄링 방식은 시스템의 성능과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제퍼 RTOS는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스케줄링 방식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수행합니다. 스레드가 스케줄링의 알고리즘에 의해 실행될 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동기화입니다. 시스템 내에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경우 각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여 자원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동기화의 핵심입니다. 동기화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세마포어와 뮤텍스가 있습니다. 세마포어는 여러 개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려 할 때 세마포어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의 수를 제한합니다. 세마포어는 카운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카운터가 0이 되면 더 이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프린터를 공유할 때 세마포어는 한 번에 한 스레드만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 뮤텍스는 상호 배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자원을 소유한 스레드만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원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뮤텍스는 자원을 잠그는 기능인 락을 통해 자원에 접근하는 다른 스레드를 차단하고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세마포어와 뮤텍스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자원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자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시지 큐는 작업 간 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과의 동기화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작업들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고 동기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메시지 큐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자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송 작업과 수신 작업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데이터를 보내고 바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적절한 시점에 데이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메시지 큐가 생성되면 관련된 작업에 대해 메모리 버퍼가 할당되는데요. 이 메모리 버퍼는 큐에 들어가는 메시지와 연관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할당되는 메모리의 양은 큐의 길이와 메시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메시지 큐의 크기와 메시지의 크기에 따라 큐의 성능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요구 사항에 맞는 적절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큐는 여러 작업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전송과 수신 작업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중요한 동기와 도구입니다. 만약 스레드가 작업을 실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났음을 커널에게 알려주는 요소를 인터럽트라고 하는데요. 인터럽트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실행 중일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는 즉시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을 강제합니다. RTOS는 실시간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반응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하드웨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그 이벤트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터럽트가 활용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현재 실행 중이던 스레드의 작업을 멈추고 발생한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그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스레드가 실행하던 작업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중요한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동적인 이벤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거나 작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줄링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럽트는 시스템이 외부 이벤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커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